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형 회귀 모델의 리치 모델, 라쏘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주식 가격도 예측하는 아주 잘 안 맞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파트의 학습 목표로는 여러분들이 리치 모델이나 라쏘 모델을 이용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을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리치 모델은 여러분들이 가장 널리 쓰이는 선형 회귀 모델의 방법이고요. 그 방법은 OLS 모델과 예측 함수는 이제 같게 되지만 모든 특성이 출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울기를 적게 만들고 또 가중치의 W 값이 있죠. 그런 그 W 값의 모든 원소를 0에 가깝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치 모델은 이제 L2입니다. L2. 그래서 L2 규제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L2는 이제 여러분들이 L1, L2 이런 그 매트릭스가 있는데, L1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을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L2는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복잡도가 이제 높아지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로 이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리치에 대한 매개 변수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는 값이 커지면 복잡도가 낮아지고 작아지면 복잡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값이 너무 작아지면 OLS 모델과 거의 유사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치 모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이 그 오차, 그 다음에 플러스 라무다, 그 다음에 W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W 형태, 라무다 형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 달라지는 형태의 패턴을 이 그림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무다가 제로인 경우는 거의 선형 형태예요. 이런 점들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라무다가 10인 경우는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무다가 100인 경우는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좀 더 공평한 형태의 그 실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다항식 차원까지 확장을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브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무다가 제로에 가깝거나 라무다가 1이 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커브 형태, 대변하는 커브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로 리치 모델을 쓸 때는 주로 이제 그 MG 데이터, MG 데이터는 보스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리니어 모델 리치라고 있습니다. SKlearn에. 그래서 SKlearn의 리니어 모델 리치를 가져오시고요. 모델 셀렉션 똑같고, 그 다음에 MGrun이라는 MGrun의 라이브러리에 그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패턴들이 다양하니까 보스턴 데이터들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다 제공해 주는 형태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MGrun 데이터에서 보스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Xtrain, Xtest, Ytrain, Ytest로 이제 스플릿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리치 모델을 가지고 피트를 시킵니다. 리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fit 해서 Xtrain, Ytrain 하면 이 리치 모델에 대한 이제 실제로 그 관련된 썸머리를 하거나 이러면 썸머리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코어를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 점수를 보면 Xtrain, Ytrain 이걸로에 대한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또 스코어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Xtest, Ytest 이렇게 해서 스코어를 측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 데이터는 한 0.89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0.75 정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드릴까요? 네. 자,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나오죠? 이렇게 이제 리치 모델도 쓸 때도 그냥 간단하게 리치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리치 모델에 이제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좀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이제 알파 값을 이렇게 10이라고 줄 수도 있고, 뭐 0.1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주면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면 앞에서 설명한 그 알파 값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질 거니까 이 알파 값 10인 경우는 이제 훈련 세트는 정확도가 0.79, 그 다음에 테스트 셋 데이터는 한 0.64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알파 값을 0.1로 줬을 때는 여러분들 훈련 세트 점수가 0.93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 점수가 0.77.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올라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0.75보다는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파 값을 갖고 이 정확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 3분 정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선형 모델을 우리가 리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모델이 있어요. 라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라쏘 모델은 리치 회귀와 같이 가중치 W0에 가깝게 하는 모델이긴 한데, 이 라쏘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L1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는 L2 규제 방식인데 여기는 L1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값이 커지면 복잡도가 낮아지고, 또 작아지면 복잡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값이 너무 작아지면 OLS 모델과 거의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L2 모델이 아니고 L1 모델이기 때문에 라무다 W 이게 L1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정을 하면 이제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sklearn 리니어 모델하고 라쏘라는 걸 임포트를 시키고요. 이 라쏘에 대해서 이렇게 피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라쏘 이퀄을 라쏘.fit xtrain, ytrain 이렇게 해서 이제 라쏘의 스코어를 열어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정확도 별로 안 좋죠? 정확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라쏘 모델에 대한 알파 값을 이제 적절하게 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을 0.01로 줬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인트레이션을 한 10만 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만 번을 줬더니 훈련 테스트에 대한 그런 스코어는 0.90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 점수도 0.77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0.001로 줬더니 정확도가 더 올라갔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0.95,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0.64, 테스트 데이터는 좀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보다는 이제 주식 가격을 한번 예측해 봤어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게 먼스가 있고요. 2017년부터 그래서 interest rate 그 금리죠. 그다음에 unemployment rate에서 이제 그 고용 지수고요. 그다음에 stock index price에서 이제 스탁 인덱스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from pandas, 그 다음에 import data fr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프레임, 그 스톡 마켓이라는 데이터를 요 연도에 따라서 이런 그 프레임을 쫙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DF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스톡 마켓, 컬럼은 year, month, interest rate, unemployment rate, 그다음에 stack index price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실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요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 한 뭐 거의 5분 정도 걸리겠네요. 5분 이상 걸리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셔가지고 DF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데이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거고요. 이 DF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우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스택 인덱스 프라이스, 그러니까 금리하고 주식 지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업률하고 역시 주가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림 그려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금리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 주식하고, 그래서 X하고 Y라는 변수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 점 피트 해서 X, Y를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실제 리그레션 모델의 인터셉터하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스 밸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스탁 인덱스 프라이스는 인터셉트 플러스 인트레스트 레이 코에피션스 곱하기 X1 플러스 unemployment rate coefficient 곱하기 X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탁 인덱스 프라이스는 1798.4040 그 다음에 더하기 345.5401 곱하기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1466 곱하기 X2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딱 보시면 금리하고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갖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5분 정도 실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실습을 이제 다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종속 변수들이 독립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주식 가격 예측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지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X하고 Y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예측을 할 경우에 New Interest Rate, 금리가 이제 2.75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5.3이 됐다. 그럴 때 이제 프리딕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더니, 즉 regression.predict 하고 New Interest Rate, 그 다음에 New Unemployment Rate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요 프리딕션 한 결과가 우리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형 방정식이죠. 선형 방정식의 실제 interest rate는 7.25, 그 다음에 unemployment rate는 5.3 이걸 집어넣으면 결국 종합주가지수는 1422.86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SM.OLS로 제공이 되니까 뭐 그런 OLS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이제 적합하게 이렇게 피팅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낼까? 뭐 이런 걸 예측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실습을 잘 하셨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 회귀 분석 모델은
실제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다항식처럼 실제로 회귀 모델을 정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W0 플러스 W1X 플러스 W2X2 플러스 WN 곱하기 XN승 하는 그런 몇 차로 이렇게 디그리로 우리가 실제 예측을 할 거냐. 결국 예측하는 것은 W0, W1, W2, WN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것도 구해내는데 가장 에러가 최소가 되도록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확장이 될 거고요. 그 확장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당뇨병 예측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보면 LST, AT라는 데이터하고 그걸 X라고 놓고 그다음에 Y는 MEDV라는 데이터를 Y 데이터로 놨을 때 이 Y가 이 다항회귀 분석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쿼드라틱 같은 경우는 디그리가 2차가 되겠고요. 그다음 큐빅은 3차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X 쿼드 데이터, 그 다음에 X 큐빅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피팅시키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피팅하는 건 똑같아요. 뭐 X 쿼드릭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갖고 피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 쿼드릭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큐빅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실제로 실제 그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파란 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쿼드라틱 2차 커브를 갖고 하는 거는 빨간 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큐빅 데이터를 갖고 하면은 이런 초록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이 점들, 여기 밑에 있는 점들이 다 데이터 분포입니다. 데이터가 분포들이 쭉 있는 거니까 이 분포로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잘 대변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다항식, 다차 형태의 그런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앞에 있는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 다항식을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가장 잘 피팅하고 있는 그런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리치, 그 다음에 라소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오. 그렇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니어 선형 회귀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수하고 그다음에 뭐야? 실제 절편을 이렇게 구해 가서 그 최소 에러가 나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치 모델은 여러분들이 L2 형태의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의 리니어 리그레션 기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소 모델은 L1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 리니어 리그레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 이제 리치나 라소 모델은 알파 값을 조정함으로써 얼마만큼 잘 대변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다항회귀 분석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형태의 1차 방정식 형태의 분석을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다항식은 이제 n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형 이퀘이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항식 이퀘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 요약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외에 리치 모델, 라소 모델, 그 다음에 다항식 기반의 회귀 모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는데 선형 회귀 모델, 회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 이 회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귀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측 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또 공부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다양한 공부들은 이제 향후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